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앞장서는 보람 대평 주민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유철규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들께서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들께서 명품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감이 들으셔야 하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 발표합니다. 도시는 2019년 중기 재정과 2020년도에 수립한 재정 계획을 본다면 1년 사이에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 규모는 1,615억 원이 줄어들고요. 세입 규모도 2,065억 원이 줄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재정 규모가 1,508억 원, 세입 규모는 1,562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재정을 매우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자랑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읍면동마다 설치되어 대한민국 타도시 어디에도 없는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시설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고 결국은 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첫마을 2-1 생활권, 3생활권 외곽 순환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향후 5생활권에 추가로 방음터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방음터널은 도시를 둘로 가르는 장벽인 동시에 매년 상당한 유지관리 비용의 발생, 미관과 안전 문제 등이 예상되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 그 대책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 오늘 소중한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터널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국 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세종시 건설교통국 업무를 열심히 그리고 원만히 수행하시고 있다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복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세종시청에 오셔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건설 교통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하는 건설교통 분야를 맡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관련 정책에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세부적인 사업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신중한 그리고 또 세밀한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를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목소리 충실히 듣고요. 또 의원님들을 좀 애정어린 충고 잘 받들어서 관련 정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외곽순환도로 등 우리 세종시의 방음터널 설치 현황하고 향후에 설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행복도시 외곽도로 방음터널 설치 현황은 좀 전에 PPT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4개소가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총 4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제 첫마을 지역 2-3 생활권, 그리고 다정동 1원의 2-1 생활권, 그리고
3생활권의 그 외곽순환도로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수담동 쪽 총 4군데가 좀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향후 설치될 예정은 3-1과 3- 대평동과 보람동 일원, 그리고 금빛노을교 외곽순환도로 흔히 말하는 5생활권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 3개소 합해서 총 4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정동 너빗들 교차로에는 초기에는 아무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는 방음터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치되고 있는지, 주변에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해당 구간은 그 국도 1호선 그 주추 지하차도에서 사오리 지하차도 사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그 방음터널 계획이 없었습니다. 2014년 3월 20일 환경영평가 5차 변경 과정에서 소음 저한 대책으로 방음터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지구 단위과 관련해서는 2-1 생활권 그 지구 단위 계획은 2014년 5월 개발 계획 변경으로 공공 조경 공간 폭 축소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완충 녹지를 축소한 건 아니고요. 그 공공 주택 부지 그 안에서의 배치 관계가 좀 조정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최초에는 그 구간이 행복도시 소음 저감 대책은 방음벽이나 방음터널보다는 방음 두굴 설치하고 도로 높이 조정, 폭 30m 이상 수림대 조성 등을 유도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차 변경을 하면서부터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직각 배치 등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소음의 기준치를 만족시켜라 했었는데 2014년도에 가온 5차 변경 협의에서는 4차 협의에 대비해서 별로 그렇게 여기 보면요. 예측 소음도 변화는 작으나 그래서 1 내지 6%밖에 안 되는 그런 줄이는 그런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조경 구간이 그 23에서 26m짜리가 6에서 16m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구간은 그 국도 1호선과 36번 국도가 교차하는 지점인데 앞에서 보면 1번 국도는 모두 다 터널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공공 조경 구간이 축소되었는데 아파트 분양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은 없었고요. 네. 그 환경영향 평가 이후에 변경 과정에서 반영이 된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진행한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방음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방음 터널이 결정이 돼서 변경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지구 단위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그 완충 녹지가 바뀐 건 없고요. 그 공공 조경 공간이라 해서 이제 아파트 부지 내에서 배치 간격을 좀 조정해서 일정 구간 띄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방음턴이 되다 보니까 앞쪽으로 조정한 거고요. 단지 내에서 뭐 용적률이라든지 뭐 배치 그 동수라든지 이런 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하신다면요. 지금 굳이 지금 보면 밑에 그림처럼 위에 그림에 있었던 그 녹지 공간이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결국은 줄어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파트 용적률이나 건폐율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녹지 공간만 줄어든 결과가 된 거거든요. 그거는 뭔가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구 단위 계획상 이제 완충 녹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이 없고요.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 오해 소지가 좀 있는데요. 두 동이 이제 네 동이 돼서 두 동이 추가된 거 아니냐는 이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거는 예. 사실 그대로의 그림은 아니고요. 예. 그 구간을 좀 줄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처럼 저렇게 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 지금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뭐 아파트가 더 늘어났거나 그랬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저렇게 줄여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바꾸게 된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환경영향 평가위에서 당초에 없을 때는 이제 윗그림처럼 그 상당 기간 한 33m쯤 된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는데요. 방음 터널이 되는 과정에서 일정 구간 이제 아파트 배치가 앞쪽으로 된 거고요. 그 공간이 이제 없어진 걸로 좀 그 오해 소지가 있으신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지 내에 이제 그 공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지 내에는 더 넓어졌을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아파트로 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었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좀 더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해당 구간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터널 구간인데 출입구만을 방음 터널로 해가지고 그 다른 구간처럼 보면 일반 국도 위에는 보면 도로로 돼 있고요, 공원처럼 조성돼 있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사실 굉장히 넓은 방음 터널로 조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한번 국장님 지금 현재 눈으로 보시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유 의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다만 저희 사업이 작은 구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2,200만 평 넘는 구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분당이 한 4배, 5배 정도 되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초기에 이제 2007년도에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관련법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착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관련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이제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입주를 이제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실시계획 변경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한평 그 내용이 일부씩 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그 아래쪽 쪽에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위쪽도 좀 추가적인 어떤 그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방음 터널이 환경 그 시설로 반영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국장님, 그 아까 본 전에 그림의 표와 같이 2012년부터 15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출하였습니까? 개발계획 변경, 지구단위 변경과 관련해서는 협의 의견 제출한 게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 뭔가 의견을 제출을 했더라면 그 공공녹지 구간도 굳이 축소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해당 방음 터널 설치 지역은 법적인 환경 목표보다 주간에는 약 18dB, 야간에 13dB이 더 큰 폭으로 저감 조치가 이루어져서 과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유지관리 비용도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당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훨씬 더 넓은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시민에게 더 많은 쉼터가 제공되고 미관상으로도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변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관련 요격을 하는 과정에서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방음 터널이 됐든 방음벽이 됐든 또 방음뚝이 됐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준치에 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그 결과치로 의원님 지적대로 이제 저 공간이 좀 일부 줄어드는 어떤 결과가 나와서 쉼터로서 역할이 좀 줄어든 거에 대한 아쉬움은 저도 동의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보면 LH공사가 방음터를 설치하고 완공한 후에 우리 세종시에다가 관리권을 이관하면 우리 시가 유지관리비를 전액
부담해야 되는 구조를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현재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준공 후 저희 시로 이제 귀속이 되면은 유지 관리비는 방음터널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시설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LH 쪽과 좀 협의를 쭉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결과치로 흡족할 만한 이제 결과는 사실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저는 행복청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한 공법이나 대안 등을 우리 관리 주체인 세종시와 사전에 협의토록 요구되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면서 하고요. 지금이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위원님 지적대로 그 진행 과정에서 좀 저희 시의 의견이 좀 충실히 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이미 완료된 거에서는 저희가 이제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에서 저희 시의 재정이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에 설치된 방음터널의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천마을 2단계 아파트 인근의 1340m 구간에 설치된 방음터널은 언제 이관되었으며 지금까지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방음터널의 유지관리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그 방음터널은 이제 시설물 안전법에 따르면 별도 그 관리 상시적인 관리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상적인 관리 비용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이제 천마을 지역 같은 경우는 2016년 4월에 저희 인수를 받아서 한 4년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들어간 비용이 1억 한 2,900 정도. 이건 이제 결과치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900이 들었고요. 세부 내용으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청소비, 그다음 이제 아무래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 판넬 같은 걸 일정 부분 이제 교체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이고, 이건 데이터를 이미 제출한 거 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규정은 좀 환경부에 방음시설의 성능 및 그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체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현재로서는 저희 시는 없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실제 그 자료를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요. 보면 원래 당초에는 4년간 약 18억 6,800만 원의 예상이 들어갈 걸로 생각했었는데 실제 지급은 1억 2,900만 원만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이제 제출한 자료는 이제 저희가 관리를 관련해서 용역을 좀 시행을 좀 했습니다. 세종시 방음시설 유지관리 및 절감 방역 연구 용역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접한 데이터를 좀 인용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데이터를 제출했던 거고요. 천마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4년간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자료를 보면 물론 뭐 자료를 초기에 만들다 보니까 뭐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 올해 가면 갈수록 이게 지금 이제 30년까지 계속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30년 동안 해야 되는데 초기 비용과 나중에 비용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계산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계획된 방음터널이 모두 설치될 경우 세종시가 그 유지관리비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연간 약 16억 원, 향후 30년간 약 4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저는 이 유지관리 비용을 사업 시행자인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다음 사례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가 2013년 11월에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을 서명해서 그 세종시를 지나는 그런 고속도로변에 방음시설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대로 전 화면으로 올려주시죠. 설치 비용은 보면요. 고속도로와 주택 건설에 대한 시각적 선후관계에 따라서 방음시설의 설치 비용 주체가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먼저 이루어졌느냐, 고속도로가 먼저 이루어졌느냐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얘기가 됐고요. 유지관리 비용은 보면 객관적 기준이 제시가 어렵기 때문에 합의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유지관리 비용 항목의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도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철거하고 재설치는 나중에 몇 년 후가 됐든지 그때는 관리기관인 도공이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 구간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누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그 자료에 빠지신 말씀이시고요.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성격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속도로가 이미 돼 있는 상태, 상당 기간 이후에 이제 도시 건설이 되다 보니까 합의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고요. 저희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사업 시행자 이제 갔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 그 전 과정에서 LH하고 충분한 협의, 또 인접한 어떤 의원님 말씀하신 사례, 또 감사원에서 지적하신 어떤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상당히 좀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합의점을 아직 도출을 좀 못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가능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주광역시는 2018년 3월에 방음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시가 관리하는 도로부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60년간 유지관리비를 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PPT를 뒤로 좀 아니 예, 뒤로 하나 더. 예. 앞에서 보신 그 내용처럼 있잖아요. 보면 저는 판단하기에 보면 어떤 것이 먼저 되었느냐에 따라서 설치 비용을 누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도로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방음 터널이 됐다면 그 주택을 짓기 위해서 했다면 주택을 짓는 데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주택을 다 해놓고 나서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다면 도로에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그런데 우리 시는 도로도 LH가 시공을 했고요. 아파트 분양도 LH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모든 유지관리 비용은 LH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의 순서에 따라서 그 부담 주체가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 사업의 특징이 말씀하신 그 타 지자체 사례하고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저기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점은 좀 논의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LH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뭐 소송이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고요. 일단 좀 논의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음 터널은 장기 관점에서 보면 안전이라든가 미관, 비용익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추가 설치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전 미관을 원칙으로 해서 지향된다는 총론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항에 설치된 4곳하고 앞으로 설치된 4곳 총 8개소가 있는데요. 기항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 설치할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담당 부서와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가 된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그런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면 무엇이든지 나설 것임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정리를 좀 하면요. 방음 터널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논의가 됐었던 거고, 위원이 말씀하신 총론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다만 이제 방범론에 들어가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방음 터널이 선정이 됐던 거기 때문에 논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건설교통 분야에서 상당히 좀 시민들이 원하시는 정책들도 많이 있고 해서요. 짧은 기간에 이걸 다 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건설교통 정책을 앞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광역기능과 기초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따라서 광역기능의 계획 업무와 기초기능의 집행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 업무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지연되거나 멈추게 되면 즉시 표가 나서 집행 업무는 되게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광역기능인 계획 업무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 잘 들여다본 그 사람 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대충 업무를 처리를 해도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 몇 년 후에 나타나게 되어 보통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터널의 방음 터널 사례도 이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이 담당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께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들추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서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계획 업무를 수행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계획 업무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의 노력이 곧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시민들께서 여러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세종시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바꾸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고 표현한 한 시인의 식구처럼 생각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심부재연이면 청이불문이라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석ем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시장님, 부교육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역시
세종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행복한 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께서는 명품 세종시에서 세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